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집 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백신을 맞고 왔는데 이렇게 샤워를 못해서 몸이 좀 꾀죄죄 하거든요.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지금 2차를 맞고 왔는데 열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타이레놀을 먹고 왔거든요. 온도를 한번 재보면 지금도 38.3도가 나와요.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려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려야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자동차 구매할 때 이제 행정사나 이런 게 통해서 하거든요. 이제 그 앞에 이제 뭐 넘버 거래소라고 있어요. 이제 오늘 넘버 거래소 이제 대행업자 이제 브로커라고도 하죠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기 당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정말 진짜 자동차 거래할 때는 아는 것이 힘이니까 꼭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람과 함께 진행하여서 저 같은 사기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자동차 대행업자가 하도 이제 사기꾼들이 많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경험한 썰을 한번 풀어드릴까 하는데요. 이제 자동차나 영업용 번호판을 대신 거래해주는 사람을 이제 중개업자, 뭐 브로커, 뭐 넘버 거래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뭐 그걸 다 통일해 가지고 대행업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대행업자를 겪고 나서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 대행업자도 이제 일 처리를 할 때 뭐 간단한 것은 자기 혼자서 하긴 하지만 뭐 자동차 양수, 양도 이런 거를 이제 구청 가서 하거든요. 그거는 이제 또 행정사를 따로 불러서 하더군요. 이러니까 우리 같은 구매자는 이 사람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또 수수료를 줘야 되고 이제 수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. 이제 만약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막 서류 작성 등을 잘 할 수 있으면은 뭐 대행업자나 행정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 등록 업무는 이제 행정사나 대행업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련 서류를 모두 갖췄다면은 이제 누구나 자동차 등록 업무를 이제 구청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첫 중고차 거래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고 빠른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행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요. 이제 대행업자들에게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이런 수수료 같은 시세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대행업자들이 저처럼 호구에 도는 호시탐탐 빼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당했던 사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.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이제 주식처럼 매일 가격이 달라지거든요. 저처럼 화물용 영업용 번호판에는 이제 화물차 번호판이랑 뭐 택시 번호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날 가격이 다 정해져 있대요.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용 영업용 번호판을 2,750만 원 주고 샀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 시세를 잘 모른다고 하면 이제 대행업자는 아마 여기에서 1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이거 번호판 2,85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. 이제 호구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100만 원을 손해 보는 거죠. 참고로 이렇게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이 그날 번호판 시세는 뭐 장안동 뭐 중고 시장에 전화해 보면은 이제 바로 알 수 있다고 해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대행업자들의 높은 수수료입니다. 이제 보통은 대행업자들의 수수료는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는 이 사람은 저한테 뭐 수수료가 50만 원이라 하면서 준비해온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. 이미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중고차까지 다 봐두고 이제 계약만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불러버리면은 이제 수수료 때문에 그동안 봐왔던 중고차 거래를 또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50만 원 수수료를 냈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대행업자를 만나기 전에 이 수수료가 얼마인지부터 잘 따져보고 계약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. 이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거래 안 할래요?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대행업자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깎아주는 척 할 겁니다, 아마. 그리고 막 이 수수료에 예를 들어서 조합 가입 비용과 자동차 번호판 이전 비용, 뭐 인지값 이런 게 모두 포함되는지 확실히 이제 다짐을 받고 가야 돼요.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인지값이니 뭐 다른 수수료는 뭐 이거는 따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면서 그 대행업자가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. 또는 막 나중에 취등록세 뭐 이런 수수료도 이제 몇만 원을 따로 내라고 하거든요.
그러면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대행업자에게 모든 수수료를 지불해서 뭐 내야 될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또 돈을 내라고 하면 막 이중으로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?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수수료가 전부 이게 다 포함되는 건지 또 내야 될 돈이 수수료 외에 따로 없는 건지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. 이제 세 번째는 보험이나 신용카드 가입 권유입니다. 이 대행업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뭐 나중에 이제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유류카드 이런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꼭 자기가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. 하지만 이렇게 굳이 대행업자가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가입할 필요 없이 본인이 알아봤던 다른 보험사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좋은 혜택이나 뭐 저렴한 보험사나 뭐 은행을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 신용카드나 개인 자동차 보험을 그곳에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아마도 대행업자는 이런 보험 설계사나 뭐 카드 설계사를 소개시켜 주면서 뭐 일종의 아마 소개비를 챙길 확률이 높을 거예요.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쓸데없이 막 이상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. 저의 대행업자도 이 부분을 저에게 사기를 치더군요. 이 대행업자는 이제 차량을 이전할 때 원래 있던 이제 중고차가 몇 달간 방치 중이었기 때문에 이 방치 기간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. 만약 이 보험료를 내가 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세금을 폭탄 맞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싸게 처리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. 하지만 저는 알고 있던 상식이 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행업자에게 바로 말했죠. 영업용 차량을 바로 구입한 건데 뭔 보험을 가입해야 하냐고 한마디 하니까 내가 잘못 알았었네 하면서 이거 대행업자가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. 이 중고차의 원주인이 이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대행업자가 말하는 이 보험비가 뭐 사실 들어가지 않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대행업자는 상대방이 좀 호구인 것 같다 싶으면 막 돈을 몇십만 원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이제 중고자동차 하자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는 사기라고 볼 수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차를 가져와서 보니까 앞유리에 금이가 있더라고요. 제가 그거를 처음에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지만 이제 정비소에 이제 유리를 가려고 가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대행업자에게 말했어요. 그러니까 5만 원을 깎아주긴 하더라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내가 손해본 부분을 대행업자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그 중고차가 13만 킬로미터 거의 그 정도 탔던 거라서 이제 타이밍 벨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. 이제 타이밍 벨트도 이전 주인이 한번 갈았다고 하길래 이제 정비소 가서 이제 제가 노파심에 한번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이제 그 주행거리 13km 타면서 타이밍 벨트를 한 번도 안 갈았더라고요. 이렇게 대행업자는 이제 자동차에 있던 하자도 막 없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버리고 이제 그래서 중고차 거래할 때는 진짜 뭐 차 잘 보는 사람이 한번 같이 동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댓글에 이제 MPL님 말처럼 뭐 자주 가는 카센터, 뭐 단골 사장님과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이전 비용 사기라는 것입니다. 여기 MPL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보면은 뭐 중고 번호판까지 산다면 취등록세 조금 빠지고 이전 치는 거 2번 하지 않아도 돼요.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제가 거래했던 대행업자는 이제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거 이전을 2번 해야 돼서 뭐 10만 원씩 20만 원의 이전 비용이 들겠네요. 그러더군요, 저한테. 근데 제가 이제 이 MPL님의 댓글을 먼저 봤거든요. 이것을 떠올려가지고, 제가 알아보기에는 영업용 번호판은 이전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비용이 2번이나 나가요? 그러니까 이제 그 대행업자가, 이 새끼 알아가지고 왔네. 이런 식으로, 10만 원은 빼줄게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심 쓰는 척 하더라고요. 뭐 이런 식으로,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MPL님이 저 같은 이제 번호판과 자동차를 같이 사는 경우에는 뭐 취등록세를 이제 조금만 내도 된다고 했는데 뭐 이것을 잘 모르면은 아마 대행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를 아마 칠 겁니다.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취등록세가 일반 자동차는 뭐 2만 원, 그리고 영업용은 뭐 4만 원대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번호판까지 사는 거라서 아마 몇천 원 정도 이하로 할 수 있었을 텐데
그 사람이 한 2만 원에서 4만 원을 지불하게끔 만들더라고요.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뭐 영업용 번호판과 뭐 중고 자동차를 뭐 동시에 구입하면 이렇게 취등록세가 조금 나가니까 뭐 대행업자에게 수수료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NPL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의하면 뭐 행정사에게 지불 내역을 뭐 자세히 뽑아달라고 요청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소심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. 제가 이렇게 당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뭐 저보다도 더 자동차에 모르시는 분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. 그냥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. 대행업자들도 아마 처음 고객을 대면할 때 이 고객이 호구라서 내가 많이 빼먹을 수 있겠다 아닌가 뭐 호구인가 아닌가부터 이제 파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대행업자들이 버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거래 한 건당 뭐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얻는 부수입이 한 100만 원은 된다고 합니다.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을 뭐 통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1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사기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기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이 대행업자들은 이런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다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놔요. 내가 좀 알고 있다 싶으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식으로요. 그런 구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사기라고 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행여나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대행업자랑 뭐 통화하거나 만났을 때 모든 대화 내용을 저는 이제 녹음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이제 나중에 이게 대행업자가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크니까요. 이렇게 저처럼 사기를 많이 치는 대행업자들을 겪게 된다면 뭐 일처리가 이제 완전히 끝날 때쯤에 그 사람에게 뭐 욕 한 바가지 한번 해주고 이 대행업자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말고 인연을 아예 끊는 것이 최선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대행업자도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으면 그만큼 이제 사기를 좀 덜 치겠죠.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뭐 명성이 높은 대행업자라고 할지라도 막 사기를 또 안 치는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. 뭐 제가 소개받은 대행업자도 되게 소문이 많이 난 대행업자였어요. 이 분야에서 되게 유능한 대행업자였는데 보통 대행업자들은 뭐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도 바쁘다는 핑계로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보통 남들보다 이제 2배 이상 일 처리를 느리게 하더군요.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. 뭐 대행업자가 갑자기 몇 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를 딱 하더니만 뭐 오늘 몇 시까지 구청으로 올 수 있어요?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. 근데 저는 갑자기 당일에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저도 이제 급한 선약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못 간다고 하죠. 그랬더니 오늘 안 하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빨라야 5일 뒤에나 이거 할 수 있는데요.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막 하루라도 빨리 일 처리를 하고 싶어서 수수료를 이렇게 50만 원씩이나 내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대행업자를 통해서 일 처리하는 게 늦는 줄 알았으면은 차라리 그냥 시간이 걸릴지라도 뭐 대행업자 없이 직접 뭐 발품 팔아서 일 처리를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던 거죠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대행업자는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만 뭐 일처리를 하려고 하고 이제 또 거래하는 사람이 막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. 뭐 이 사람 때문에 구청 가고 저 사람 때문에 구청 가고 또 이 사람 때문에 구청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구청에 한 번에 다 집합을 시키게끔 만들어요. 그래서 이제 일처리를 한 번에 처리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코앞에 구청이 있는데 뭐 집 근처가 아닌 1시간 떨어진 구청으로 이제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. 이 대행업자의 마음은 아마도 저같이 호구 같은 사람의 일처리는 뭐 남의 일인 것 마냥 뭐 신경도 잘 안 쓰고 막 천천히 하고 좀 이제 대신 강성 고객 같은 경우만 이제 뭐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빨리빨리 일 처리를 진행하는 뭐 이런 여우 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. 물론 정말 자기가 이제 받을 수수료만 받고 뭐 성실하게 일하는 대행업자분들도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자동차 대행업자들이 뭐 사기 쳐먹는 놈들이 많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지 뭐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것도 이제 자신이 모르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동차 거래할 때는 아는 것이 힘이니까 꼭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여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기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